이번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직책을 이용해 사적으로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겨 이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임모 씨는 얼마 전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친구의 지인 권모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지만 몇 달째 갚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는데요. 친구의 사정을 들은 임모 씨는 사적으로 권모 씨의 차량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권모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순경 임모 씨는 권모 씨의 집을 방문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권모 씨를 겁박했는데요. 임모 씨는 강제로 권모 씨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 순찰차로 연행하며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습니다. 권모 씨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시간을 조금만 주면 꼭 갚겠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순경 임모 씨는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권모 씨는 결국 급하게 사채를 써서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협박을 당한 권모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변제 기한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갈취하듯이 돈을 갚게 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협박한 순경 임모 씨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임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임모 씨가 자신이 경찰인 점을 이용하여 권모 씨에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임모 씨가 자신이 경찰인 점을 이용하여 아직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권모 씨에게 돈을 갚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름과 소속관서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소속관서와 직급 같은 특정한 정보로 공무원인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 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 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죄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한 이유는 고소인에게 친구인 사건의 인물의 채무를 받아주고자 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사건의 인물에게 채무가 있었고 피고소인은 경찰 공무원이자 사건의 인물의 친구로 사건의 인물의 채무를 대신 받아주고자 고소인에게 직권을 남용한 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사건의 인물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택에 방문한 경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건의 인물의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한 사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고소인은 변제기가 남았음에도 사채를 빌려 사건의 인물에게 돈을 갚은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어떤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사건의 인물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차용증,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아파트 CCTV 영상,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인물에게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송금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직권남용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